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중동 상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어떤 연유인지 이 핵 공격 지휘 통제기 E6B를 유럽으로 진출시키고, 그리고 러시아와의 국경지역 그리고 벨라루스와의 국경지역, 이 국경지역에 무려 3개월 동안 항공고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뭔가 핵 관련한 이런 무력 시위를 장기간 벌일 것 같은데, 계속 미국이 러시아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왜 이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이 러시아의 중장, 항공군 중장이 우크라이나의 폭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어제 시큐리티 뉴스, 낫 뉴스를 통해서 러시아의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번 이 중장은 정말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남부전선의 항공작전을 통과하는 사령관인데 제거된 이런 상황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상황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800여 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라고 밝혔고, 전차는 5대 격파, 장갑차 4대 격파, 차량 19대 격파, 특수장비 7대 격파, 야포 18문 격파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 대부분의 전과는 지금 아우디우카에서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전과가 많다라는 거고요. 우크라이나군은 78회의 교전을 했고, 적의 공세가 매우 거세다라고 밝혔고,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상전에 관한 한 교착 상태에 빠진 건 사실이다. 그래서 해군 최근에 초기함 격침시키고, 또 공군 드론으로 지금 여러 작전 성공시키고, 이래서 바다와 하늘에서는 제법 잘하고 있는데 지상전에서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 말은 뭐냐? 어렵고 밀리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서 잘로즈니 총참모장, 시리스키 지상군 사령관 상장이죠. 이 둘을 좀 비난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는데, 그러다 보니 최근에 잘로즈니 총참모장을 교체한다는 소리 계속 나오고 있죠. 아마도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달 중에 군의 최고위급 인사를 물갈이 하려는데, 잘로즈니 총참모장 그리고 시리스키 지상군 사령관 이 등을 교체를 할 계획이다 라는 게 이제 거의 정설로 굳어졌다라는 겁니다. 전시에 지상작전 전체를 그냥 수뇌부를 다 바꾸는 건데, 그러면 과연 이 후임으로 할 사람이 있냐? 다 지금 고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최고 수뇌부 교체 문제가 미국의 압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는 설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백악관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백악관에 질문을 하죠. 그래서 제이크 설리번 군사안보보좌관이 대답을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인사 문제는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니고 우크라이나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잘랐어요. 근데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 봐서 미국이 조금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또 역시 설리번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지원 없는 이스라엘 지원은 절대 수용 불가하다라는 건데, 공화당은 이스라엘은 지원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지원하고 싶지 않아 하죠. 그러나 이 민주당은 이스라엘 지원하고 싶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반드시 지원하고 싶죠. 그래서 지금 상원에서는 합의가 되어서 상원 전원 만장일치 가결로 해서 공통 상정안이 나왔어요. 우크라이나 610억 달러 지원해주고, 또 이스라엘 176억 달러 지원해주고, 그리고 국경 문제, 이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이 예산도 태워주고 해서 민주당이 공화당에게 이스라엘 예산과 국경 경계 강화 예산을 우크라이나 찬성하는 거하고 딜을 한 거죠. 그래서 상정을 했는데, 문제는 하원에서 이게 올라오지 않으니 될 리가 없죠. 그래서 하원도 지금 좀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뉴욕타임즈는 독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러시아 승리 이 가능성에 대비한다. 이제 이 작업에 들어갔다라는 건데,
당연히 작업에 들어가야 되죠. 왜? 지금 가시화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G7은 EU가 러시아의 동결 자산한 거, 그거 우크라이나 지원에 찬성한다. G7이 찬성하면 사실 뭐 이 EU 중에서 G7이 굉장한 큰 어떤 그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다른 EU 국가들이 또 따라올 가능성도 있죠. 부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폴란드는 이 우크라이나 농산물 과잉 수입이 확인됐다. 그래서 세관 조사를 강화한다. 라는 건데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곡물들, 농산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 유럽 전역에 이 농산물 가격을 완전히 폭락시키고 그래서 유럽 전체의 다른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세관에 이거 좀 조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소비자들이 그 싼 걸 사니까 또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폴란드는 이런 것들을 뭐 쿼터로 할런지 그건 또 두고 볼 일입니다. 러시아는 아우디우카의 내부 방어선 일부를 돌파했다. 그래서 러시아 측 주장대로라면 수일 내에 함락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야, 아우디우카 쪽에 완전히 줄줄이 어마어마한 포격을 러시아가 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굵은 화살표로 여기저기서 굉장히 강한 공세들을 북쪽, 동쪽, 남쪽 다 지금 취하고 있고, 그래서 이 중부 이쪽 지역의 시가지에 러시아군이 나타났다. 그래서 시가전 들어갔다라는 지금 보고도 있고, 그리고 이 지역 철도 바로 아래, 이 공업지역 아래 또 시가지 쪽으로도 러시아군이 들어와서 시가전을 하고 있다. 시가전 하고 있네요, 진짜로. 여기 그렇게 도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 정말 이제 아우디우카 함락이 초일기에 들어갔다. 2년을 버텼죠, 이 조그만 도시가. 바로 여기가 러시아의 도네츠크예요. 도네츠크 시. 그러니까 바로 옆에 붙어서 러시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껄끄럽죠. 예, 이걸 이제 2년째 때리고 있는데 드디어 함락 직전에 들어갔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 아우디우카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제5 전차에다는 M1A1 전차가 발견됐어요. 이거 미국이 준 거죠. 그런데 원래 이게 쿠판스크 전선에 있었어요. 그런데 쿠판스크 전선에 있던 걸 이렇게 내려서 아우디우카 쪽으로 보냈는데 지금 이거 도로가 다 차단되면 빠져나오기 힘들 텐데 빨리 완전히 이 포위망이 닫히기 전에 이런 M1 전차 같은 이런 고가치 자산들 이제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 것인지 결심할 때가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공습 당시 벨벳 기지죠. 바로 세바스토폴 바로 북쪽에 있는 이 공군 기지인데 여기를 폭격할 때 당시에 러시아의 제14공군 사령관 중장인데요. 이 사람이 전사했다라는 건데 1월 31일 며칠 전이죠. 공습을 했고 여기에 이제 알렉산드르 타타렌코 중장 제14공군 사령관인데 헤르손 지역과 이 크림반도 지역의 항공작전을 통과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이 위키에도 이 사람 죽은 걸로 지금 나옵니다. 러시아 측에서도. 그래서 정말 고위장성이 계속 죽어나가는 러시아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자, 이스라엘도 보겠습니다. 아주 많은 전투가 노스 가자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칸 유닛은 집중적으로 그냥 빼곡히 뭔가가 지금 사인이 나오고 있고, 역시 시가전 마크가 노스 가자 군데군데 그리고 칸 유닛에서 시가전 마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전사자는 추가로 없다라는 거고요.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의 주요 거점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는데 어제는 이렇게 그 골란고원 북쪽 지역에 아주 많은 폭격을 하더니 이제는 또 전역에 골란고원 북쪽 빼고 나머지 지역에 광범위하게 또 이렇게 폭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란트 국방장관이 이스라엘 공군 전체를 북쪽 지역에 집결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니 헤즈볼라 니들 경거망동하지 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헤즈볼라는 뭐 그래도 계속 전쟁 의지를 불사르고 있죠. 하마스는 종전을 하고 그리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전면 철수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 전면 철수하고 종전하고 하면은 이스라엘군이 항복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뭐 그렇게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마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알마야딘 레바논에 있는 언론인데요. 이 알마야딘은 영구 휴전 그리고 철수 없이는 협상 자체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 말은
아까 하마스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영구 휴전 철수, 이 말은 또 역시 이스라엘군이 항복하는 건데 그런 거 없이는 협상 없다라고 말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AP통신은 어제 저희들이 말씀해 드렸던 걸 그대로 지금 확인을 한 보도인데요.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철수한 이 가자 지구 내 지역에서 정부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재개했다. 그래서 경찰력을 자기네들이 행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경찰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기 시작했고, 월급을 주기 시작한다는 것은 하마스에게 또 누군가 돈을 대주고 있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이런 보도를 해서 저희들의 주장을 또 확인시켜 주네요. 고맙습니다. 자, 미국 상원은 이스라엘 지원 패키지를 초당적인 법안, 초안을 공개했는데 아까 제가 우크라이나 때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지원하는 거 116억 달러, 그리고 또 국경지역 경계 강화하는 예산, 그리고 이거하고 우크라이나 지원해주는 610억 달러하고 교환해서 민주당, 공화당 다 오케이. 블록딜을 한 거죠. 그런데 하원이 이제 문제다라는 거고요. 미국과 영국의 외무장관, 그러니까 미국의 국무장관, 그리고 영국의 외무장관은 이스라엘과 후티에 대해서 외교적 대응 문제를 논의했다. 그래서 전쟁하지 말고 말로 하는 거, 이거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되겠습니까?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들에게는, 즉 무슬림들에게는 언어는, 통하는 언어는 힘이다 라는 걸 누군가 주장했는데 정말 가슴에 확 와닿는 주장이죠. 힘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에게 욕설을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파문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석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서 bad라는 말을 쓰고 또 F 자가 들어간 아주 쌍욕을 했는데 그게 또 누군가가 또 언론에 또 알려버렸죠.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백악관에서 우리 그런 적 없다라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타르 총리는 유엔의 팔레스타인 난민 지원 기구 이거 지원 중단할 시에 재앙적 영향이 있다. 그래서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미국은 후티의 통제 지역에 토마호크 미사일 5발을 추가 공격했는데 뭐 크게 영향가는 없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정말 놀라운 일을 저지르고 있네요. 이란 남부 지역의 차바르 지역에 서아시아 최대의 우주 기지를 착공했는데 이게 이제 조각 모형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로켓이 하나 큰 게 하나 써 있고 또 그 옆에도 로켓이 하나 써 있고 뭐 우주 안테나들이 아주 많은데 서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우주 발사기지. 그래서 2026년까지 36,000km 고도의 정지궤도 위성을 올려놓는 것을 목표로 그 발사 기지를 짓고 있다라는 건데 36,000km 고도의 정지궤도 위성 날려보내려면 당연히 ICBM이죠. ICBM. 그것도 다탄도 ICBM. 그런 어마어마한 이 무게의 출력을 가진 로켓을 쏘아 올리겠다. 즉, 뭐 탄도 한 10개 정도 가진 이런 다탄도 미사일 쏘겠다. 이거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기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정말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의 고삐를 완전히 풀어준 이런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미국이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 시설을 대대적으로 공습해 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시리아 지역 친이란 민병대는 멀쩡했습니다. 이들이 미군의 집중 공습이 실시된 지역에서 미군 기지를 겨냥한 공격을 감행해 사상자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인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 전략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백악관은 요지부동입니다. 지난 2월 2일 미국이 B-1B 폭격기 2대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폭격했던 시리아 데이르 에조르주의 알-오마르 유전지대에서 현지 시각 2월 4일 밤 드론과 로켓이 사용된 미군 기지 공격이 있었다고 시리아 인권 관측소가 현지 시각 2월 5일 긴급 타전했습니다. 관측소 측은 시리아 동부 알-오마르 유전 내에 있는 미군 순찰 기지를 대상으로 이란과 연관이 있는 민병대가 자폭 드론 공격을 가해 기지 내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는 야간 드론 비행 소음과 폭발이 여러 차례 청취되었습니다.
알-오마르 유전은 시리아 전체 석유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대형 유전인데요. 미국은 이곳의 유전이 친이란 민병대의 손에 들어가 테러 자금 원천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곳에 대대급 병력을 파견해 유전 주변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과 시리아 인권관측소 측은 이번 공격으로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카타이브 헤즈볼라 산하 조직인 이라크 이슬라믹 지하드는 현지 시각 2월 5일 드론과 로켓 발사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작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아부 카말과 알카임, 데일 에조르, 알마야딘 등 이 조직의 시리아 내 활동 거점은 미군 공식 보고로는 지난 2월 2일 공습으로 초토화돼 없어졌다는 것인데요. 이들은 미군의 발표를 비웃기라도 하듯 미군이 공습했던 지역에서 전력을 보존해 가장 가까운 미군 기지를 타격하는 도발을 자행했습니다. 미국 NBC 방송이 2월 4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현재 중동 대응 방식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불과 29%로 나타났는데요. 35세 미만 젊은 층에서는 70%가 바이든의 중동 정책이 잘못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교정책 전체에 대한 전반적 반대는 60%, 그리고 35세 미만의 중동 정책 찬성은 15%만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NBC 방송은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제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대통령이 외교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의 이러한 목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나 라고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설리번 보좌관은 국민을 대신하는 목소리를 낼 수는 없겠지만 대통령을 대신해서는 말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며 우리는 중동에서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위협에 대한 대응책 개발을 위해 매일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분쟁을 억제하기보다 분쟁을 키우는 쪽에 더 열심인 바이든 행정부는 2월 4일 유럽 지역에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략 원자력 잠수함과 이를 통제하는 핵 공격 통제기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현재 유럽에는 오하이오급 전략원잠 로드 아일랜드 함이 전략 초계 임무를 수행 중인데요. 2월 4일 밤 E6B 머큐리 기체번호 16-3920 기체가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에 전개했습니다. 미국은 이날 벨라루스와 가까운 폴란드 상공에 대규모 항공 고시보를 발령하고 무력 시위에 들어갔는데요. 정말 쉴 틈이 없이 분쟁을 유도하고 정작 분쟁이 발발하면 방치해 혼란을 가중시키는 바이든 행정부, 도대체 그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2월 2일 B-1B 폭격기를 동원해서 대규모 공습에서 초토화시켰다 라고 발표했고 언론들이 다 받았었죠.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B-1B 폭격기 2대가 왔는데 125군데를 폭격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일반 기자분들은 저 같은 군사 무기체계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와 B-1B 폭격기 죽음의 백조. 그래서 125군데를 폭격했어. 와 엄청난 작전이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B-1B 2대가 125군데를 폭격했어? 그럼 아주 작은 폭탄으로 그냥 시제 말로 생색내기만 했다는 거네? 이렇게 저는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 B-1B 한 대에 24발의 2000파운드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데 2000파운드 폭탄을 떨어뜨려야 뭔가를 파괴하는데 효과적이고 또 2000파운드 폭탄이 들어가야 이게 이제 BLU-109 같은 벙커버스터 탄두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벙커버스터에서 지하시설을 깬다든지 아니면 지상시설이라도 아주 큰 건물을 완전히 그냥 폭삭 주저앉히고 싶다든지 할 때는 2000파운드를 써야 돼요. 그러면 B-1B 한 대가 24발의 2000파운드를 쓰니 B-1B 2대 오면 48발을 쓸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B-1B 2대가 왔는데 한 20군데를 폭격했다. 그러면 이야 정말 세게 했구나. 왜? 한 군데에 최소 2000파운드 2발씩은 떨어뜨린 거니까 그 정도면 그냥 정말 폭삭 주저앉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B-1B 2대 왔는데 125군데 했다. 그 말은 대부분 500파운드, 우리 FA-50이나 F5, 제공호 이런 것이 그냥 탁탁 떨어뜨리는 거, 전차부대에게나 그냥 떨어뜨리는 이런 근접 항공 지원하는 수준 딱 요거
이런 거 그냥 대부분. 그리고 뭐 1000파운드 몇 개. 딱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거 별 뭐 영양가 없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 그러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 기자들이 저 같은 이 군사적 무기체계적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군사 마니아가 아니죠. 그러니까 와 대단해. 하지만 이거는 정말 꽝이었다 라는 게 증명된 거죠. 그래서 여기 데일 에조르 기지를 폭격해서 여기에 있는 뭐 탄약고 박살냈다 하고 위성사진 비포 애프터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포 애프터 보면서 이거 별거 아니구나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역시 여기에서 공격이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미군 기지, 대대급 기지를 공격해버렸다라고 사상자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제 미육군 병력들 대대급 기지가 있는데, 여기 시리아 전체 유전의 10%가 여기 있어서 이게 이제 테러 자금으로 들어갈까봐 미군이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명분은 테러 자금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또 이렇게 해서 미국의 국익을 창출하는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공격해버렸다. 그러니 니들의 2월 2일 작전은 사실은 꽝이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시리아 인권관측소 측과 또 이 민병대 측은, 공격한 측에서는 미군 사상자가 나왔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미군에서는 지금 묵묵무답. 묵묵무답이라는 것은 사상자 나왔겠죠. 자, 이런 상황에 여론조사를 또 MBC에서 했는데 완전히 그냥 바이든 정부의 이 외교정책, 중동정책 잘 됐다라고 한 게 29%밖에 안 되고, 또 35세 미만 중에서 중동정책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15%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70%는 잘못하고 있다. 이러니 이 NBC 방송 앵커가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불러서 이런 민의 좀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하니, 우리는 대통령을 목소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 목소리는 대신해서 말할 수 있지는 않다. 그리고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정치인이라면 말이라도 국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어쩌고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아니, 국민들의 의견, 그 목소리를 우리가 대신 낼 수는 없다. 그러나 대통령의 목소리는, 그래서 자신들은 국민들은 모르겠고 대통령 시킨 대로 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차죠. 그럼 그 대통령 지금 어떤 걸 시키고 있냐? 이런 항적이 나왔어요. 핵 공격 지휘 통제기가 지금 2월 4일 독일 람슈타인 기지로 갔습니다. 뭔가 핵 공격 훈련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걸 발령했어요. 여기 지금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동쪽인데 여기 칼리닝그라드 러시아죠. 그리고 여기는 벨라루스죠. 완전히 러시아의 위성국이죠. 이 일원에 무려 석 달 동안 2월 5일부터 5월 5일까지 항공 고시보를 발령해서 이 지역에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지역을 통과하는 항공기들은 반드시 ADS-B를 켜고 다니고 무전, 반드시 긴급 무전 나올 수 있으니 잘 대기하고 있어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트라이던트2 핵미사일 장착된 이 로드 아일랜드 전략 원잠을 지중해로 집어넣었어요.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항공 고시보까지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 석 달이나 경보를 했다는 것은 계속 이제 자극하는 것이죠. 그 왜일까요? 분쟁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실제 분쟁이 벌어지면 또 해결은 또 못하고 있죠. 정말 문제입니다. 문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